일단 이제 은방울 우리가 이제 여성들 케겔 운동기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은이 항균, 살균력이 강해요. 그래서 은방울을 착용해서 방광염이라든가 질염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타월드 협회 이여명 회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포브레인에 대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공개 특강을 합니다. 질병별로 해결 방법을 특강을 열기도 하고요. 매달마다 다양한 공개 강좌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감기라고 할 수 있는 질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잘 따라 하시면은 쉽게 재발하는 질염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타워월드는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오셨어요? 포브레인 생활수행이라고 해서 인간을 4가지 요소로 이제 파악해서 4가지 요소를 이제 충족시키고 개발하는 공부를 하는 단체입니다. 성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 감정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이 4가지 안에 인간의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부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공부를 하는 단체가 저희 타워월드입니다.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이제 각 뇌의 양식을 공급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적절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잘 통해서 건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타워월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진짜 감기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흔해요. 질염이. 공식적으로 한 75% 정도가 다 질염을 경험하게 되죠.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이 잦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궁이라든가 여성 생식기 쪽이 그 면역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성 건강 전반에 약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증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이제 자주 일어나면은 성생활을 기피하게 되죠. 아까 전에도 우리가 4가지 욕구 중에서 이 성욕구가 가장 근본적인 욕구고 중요한 욕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골반염이라든가 또 난소 쪽으로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키고 불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증상입니다. 분비물 이상 색깔이 좀 누렇게 나온다든가 심지어는 이제 피까지 이렇게 같이 묻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냄새. 평소에 안 나던 어떤 그 좀 심한 냄새, 썩는 냄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움이 좀 심해지죠. 그리고 이제 성교할 때 통증이 이제 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종류는 세균하고 상관없이 접촉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위축성 질염입니다. 요거는 이제 갱년기와 많이 연관되어 있고 건강이 나빠지면은 질벽이 상당히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질력도 이제 부족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성관계 후에 약화된 질벽이 자극돼서 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오랫동안 성생활이 단절돼도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질벽이 상당히 처지고 얇아지고 그런 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균성 질염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흔히 있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질염이 있어요. 상재균이죠, 상재균. 파트너하고 같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주로 이제 혼자서 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죠. 가드르네넬라, 루레아 플라즈마 파붐, 칸디다,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자기 몸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질염이 없는 분들도 거의 50% 이상이 이런 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논문을 보면은 질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55.4%, 질염이 없는 사람도 53.2%가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이런 균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균들이 크게 뭐 이렇게 위험한 경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이게 질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그냥 존재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돼서 증상이 거의 없는데 일반적인 세균들도 많아지면은 질염 증상으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성병을 통해서 이제 옮기는 이런 균들이 있어요. 트리코모나스, 임질균, 클라미디아, 마이크로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메독 이런 것들이 성병균들이죠. 이런 균들도 이제 질의 염증 증상들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종류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종류의 세균이 발견되면은 파트너하고 같이 치료해야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세균 때문에 질염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제가 만약에 세균 때문에 질염이 생긴다면은 이런 강의를 안 열겠죠. 일단 이제 은방울 우리가 이제 여성들 케겔 운동기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은이 항균, 살균력이 강해요. 그래서 은방울을 착용해서 방광염이라든가 질염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왜 그런지 전문적으로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방울을 착용해서 질염이라든가 고질적인 방광염이 개선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질염이 왜 걸리느냐, 세균이 왜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세균이 원인이라고 하면 세균만 때려잡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겠죠. 그죠? 주로 항생제 이런 걸 통해서 세균만 잡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을 먹고 증상이 없어져도 쉽게 재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러면은 세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세균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더 문제인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죠. 병균이 사람 몸에 뛰어들어 병을 일으킨다는 관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되었다. 이 사람이 언제 때 사람인가 하면은 19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병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관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옛날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못 내려놓고 있죠. 병균이 없어지면은 병이 없어질 걸로 쉽게 생각하고 있죠. 또 루돌프 피로라는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병원체는 자신들이 살아갈 서식지인 병든 조직을 찾고 있는 것뿐이다. 모기가 오염된 물을 찾는 것이지 모기가 오염된 물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모기가 물을 오염시키지 않죠. 오염된 물이 되면은 환경이 조성되면은 모기가 거기서 알도 까고 번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 몸 자체에 환경이 깨졌다는 거죠. 그죠? 요거를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했는데 우리 집이 2층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미가 좀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좀 잡았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계속 뭐 안 없어지고 또 들어오고 그래요. 살펴봤더니만 음식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개미들이 음식을 찾아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 찌꺼기나 부스러기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죽여도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안을 깨끗하게 좀 청소를 자주 했더니만 먹을 게 없으니까 즉시 안 들어오더라고. 환경을 청결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자, 그거를 이제 좀 의학적으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장이 면역체를 만드는 핵심 기관이에요. 70% 이상 장에서 면역체가 만들어져요. 주로 이제 B임파구를 여기서 많이 만들고 직접적으로 병용균을 잡아먹는 T임파구는 여기 흉선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장내에 이런 그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생기면은 장내 가스, 독소들이 많이 생겨서 피를 오염시키고 몸의 환경을 상당히 나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장이 독소나 가스로 막 가득 차니까 피가 더러워지는 거죠. 피가 더러워지면은 산소나 영양분 이런 거를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또 백혈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잘 지원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유익한 세균들이 많으면요. 이 유익한 세균 자체가 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병원균 퇴치하는 역할도 하고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소화력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독성물질들을 분해해서 없애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세균총들이 파괴가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덩달아 이제 질내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죠? 면역력이 약해져서 세균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내 유해한 세균이라든가 유익한 세균들이 질 쪽으로 이사도 해요. 자기들이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뭐 뒷물이라든가 뭐 비데 이런 걸 사용을 통해서도 이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방광염이라든가 질염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서 대장균이라든가 이래 장내에 서식하는 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방광염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되는 걸로 대장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걸로 공부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장내 유해한 세균들이 질 쪽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의 환경이 약산성이 유지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산성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 항생제 오염용이 대표적으로 이제 질의 산성 환경을 깨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항생제가 좋은 균도 죽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드시면은 장내나 혹은 질내의 유산균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 환경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질염이 생겼다 해서 쉽게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금방 없어지지만 좋은 세균들도 같이 죽여서 좀 지나면은 재발하기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깨끗이 씻는 거를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질내까지 너무 씻으면 안 좋죠. 그죠? 청결 관리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질환까지 막 팍팍 막 문지르듯이 세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런 잦은 세정으로 말미암아 세균총들이 깨집니다. 세정할 때는 외음부만 살짝 씻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피임약. 피임약은 호르몬의 이제 변화를 초래해서 질내 환경을 또 깨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피임약을 자주 복용하는 것도 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자궁경부액, 배란, 점액 이런 것들도 이제 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월경 기간 동안에 혈액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염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시기가 이제 월경 기간이죠. 그리고 정액도 산성 환경을 좀 파괴하는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정액이 알칼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냥 들어가면은 산성의 정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립선 액을 더해가지고 약 알칼리가 됩니다. 그래서 질내에 이제 정자를 살아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사정을 해버리면은 산성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남자들의 비사정을 가르치거든요. 사정하지 않는 섹스를 가르치는데 그러한 성관계가 여성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런 이제 산성 환경이 파괴되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유해한 세균이 이제 쉽게 번성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은방울을 사용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은방울을 넣으면 은방울 색이 변색이 상당히 심해져요. 시커매져요. 근데 이제 산성 환경이 잘 유지되는 사람들은 은방울 색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은방울 색깔을 봐가지고 질 건강을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은이 녹이 있을 때 은을 닦는 세정제가 산성액이에요. 은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액체가 산성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산성 환경이 잘 유지가 돼 있으면은 은방울을 넣으면은 변색이 안 돼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은방울 넣었다 빼면 오히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상당히 이쁘다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산성 환경이 깨진 사람들 보면은 넣고 나면은 이렇게 전체 혹은 일부가 시커멓게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안 됐던 사람들도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변색이 자주 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까맣다가 질 환경이 자꾸 개선되거든요. 은방울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색이 안 변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 여성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죠. 이제 갱년기에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나 이제 환경 호르몬 이런 거를 통해서 에스트로겐이 오히려 더 막 번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에스트로겐이죠. 환경 호르몬, 세제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노출돼 있죠, 요즘에. 이 여성 호르몬이 질벽을 튼튼하게 하고 액을 많이 나오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면은 여성성이 상당히 발현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질벽하고 성근육이 약화됩니다. 액도 부족해지죠. 건조해지죠, 질이. 이런 액이 많으면은 질이 아주 유난히 잘 돼서 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유해한 세균들이 잘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질벽, 액이 풍부한 질 환경 속에서는 유해한 세균들이 잘 달라붙지를 못해요. 질벽이 얇고 막 거칠거칠해야 세균이 잘 타고 올라가는데 질이 아주 환경이 좋으면은 제대로 번성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트로겐이 우성이 되면은 너무 많아지면은 잘못된 에스트로겐, 유해균이 증식된다든가 혈당이 높아진다든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든가 이러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요. 여성들이 난소 기능이 많이 쇠퇴하더라도 부신 이런 데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부신에서 이제 안드로겐 이런 성호르몬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특히 여기에 지방에서도 호르몬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더라도 건강관리가 잘 되면은 이런 장기 기능 또 몸의 기능들이 좋으면은 호르몬이 막 3배 이상 나온다는 거지. 여기가 안 나오니까 부신에서 더 보충해서 더 많이 나오는 작용 기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경이 됐다고 그래서
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 질 건조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건강관리 잘하는 여성들, 그리고 특히 나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질이 엄청나게 탄력이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애액도 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성교육하면서 관찰하잖아요.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생활 아주 즐겁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애액이 뭐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질도 뭐 젊은이 못지않게 콱콱 조입니다. 콱콱.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